자, 앞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비행기의 삼축에 대한 용어는 잘 기억을 해놨으면 좋겠고요. 이제 비행의 안전 유의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거는 어떻게 보면 이런데 이제 비행 시험하고도 약간 관계가 있어요. 비행 조종사 자격증 시험하고도 좀 관계가 있는데, 주로 안개, 강풍, 비, 눈 이런 기상 조건에선 비행하지 않아야만 되고요. 그 다음에 사람 또는 동물 위에서는 비행하지 않는다. 동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많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 지역에 위에서 비행해서 촬영한다. 이거는 불법입니다. 떨어지면 이 드론이 추락하면 밑에 사람들이 다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있는 지역에서는 비행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끔 무슨 행사할 때 찍고 있는데 다 불법입니다. 신고하면 다 걸려요. 그 다음 비행 금지 구역. 그 다음에 특히 이제 공항으로부터 8km 이내의 거리에서는 비행하지 않는다.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거 안 지키면 요거는 경찰서 가게 됩니다. 며칠 전인가요? 며칠 전에 우리 인천공항에 드론이 떠서 그 비행기가 착륙을 못하는 그런 문제가 생겼었죠. 그래서 드론 비행을 할 때는 조심해야 하고요. 요게 문제는 뭐냐면 내가 조종을 할 때는 그 지역에 있어서 조종하기 때문에 확연히 알 수가 있지만, 만약에 이제 이 드론이 조종을 하다가 자율 주행을 하는 경우들, 그 경우는 얘가 어떻게 갈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가끔 조종기하고 드론하고 신호가 끊기면 얘가 이제 자기 멋대로 비행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기 혼자 도망가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되면 얘가 이제 혼자 떠서 돌아다닐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다가 떨어지는 거죠, 자기가 알아서. 그러면 밑에 사람이 있거나 누가 다치게 되면 다 물어줘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인사사고가 나면 더더욱 해결이 안 되겠죠. 그래서 드론 날릴 때, 처음에 날릴 때는 쉽게 생각하고 날리지만 실제 사고까지 일어나면 사고 처리하는데 아주 복잡합니다. 그래서 저도 드론을 많이 해봤지만 날릴 때 항상 조심 하고 이렇게 날리고 있죠. 그 다음에 시야 내에서 조정한다. 이게 항상 얘기하는 거죠. 그죠? 눈으로 보이는 범위 내에서만 조정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조종기의 전원을 오프를 한다. 그리고 항상 처음에 드론을 비행을 할 때는 조종기를 온 해야 돼요. 온. 조종기를 전원을 온 하고 그 다음에 드론을 온 해야 합니다. 순서에 순서. 아시겠죠? 드론 조종기를 켜고 그 다음에 드론을 부를 전원을 켜는 순서가 이렇고요. 그 다음에 끌 때는 드론을 끄고 조종기를 꺼야 합니다. 드론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조종기 먼저 꺼버리게 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시험에도 나오고요. 항상 구두로도 이야기하는 내용이니까 꼭 숙지를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비행 중 조종기의 전원은 끄지 않는다. 당연히입니다. 비행 중에 조종기를 전원을 꺼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 드론이 자기 혼자 날아가 버립니다. 잘못하면.
그 다음에 배터리가 방전되기 이전에 기체를 착륙한다. 방전되기. 그러니까 뭐 좀 남았는데 좀 더 기다려볼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리밋을 정해놔요. 우리가 몇 볼트 이하로 떨어지면은 소리를 내라. 뭐 아니면 조종기 쪽에 뭐 소리를 내거나 조종기가 흔들리거나 뭐 이런 기능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비행기 조종하다가 배터리가 다 나갔어. 그러면 이제 손이 나기 시작하면 그때 바로 기체를 착륙을 시켜야 되겠죠. 그렇지 않고 계속 운행을 해서 좀 배터리가 좀 더 남았다고 생각하고 운영하다 보면 훅 떨어져요. 갑자기 떨어져 버리면 저도 그걸 경험을 했습니다. 농약을 막 주고 있는데 어, 배터리가 이상이 생겨가지고 배터리가 오래돼서 이게 좀 그 급격하게 떨어져요. 갑자기 쭉 나르는데 방전이 확 돼서 훅 떨어져요. 그래서 논에 이렇게 이제 박은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배터리가 위험이 신호가 났다 그러면 바로 착륙을 시켜서 배터리 교체를 하거나 하고 비행을 해야 한다는 거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경험을 하지 않으면 좀 몰라요. 근데 저는 경험을 많이 해봐서 그때그때 바로바로 준비를 해줘야 하고요. 그 다음에 자동 착륙 기능이 없으므로 주변에 위험 요소가 있는 곳에 비행하지 않는다. 자동 착륙 기능은 없으므로 주변에 위험 요소가 있는 곳에서 비행하지 않는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 드론이 자동으로 그 착륙하는 기능이 없다는 소리고요. 일반적으로 DJI나 우리가 큰 드론을 만들 때는 거기에는 RTL이라는 RTL 리턴 투 홈으로 가는 이게 이제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 떴던 위치로 비행기가 다시 와요. 여기에서 쭉 있다가 그 위치로. 근데 요 고도도 지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가 드론이 이만큼 밑에서 뜨고 있는데 만약에 리턴 홈으로 해라. 그럼 얘가 고도 정해놓은 만큼 올라갔다가 그 위에서 쭉 와서 이렇게 내려와요. 그러니까 자기가 처음에 떴던 위치로 다시 돌아오는데 얼마만큼 높이에서 비행을 해서 오느냐. 만약에 중간에 전봇대가 있으면 충돌날 수가 있잖아요. 오면서 자동으로 오니까. 그래서 자동으로 돌아오는 기능을 쓸 때는 조심을 해줘야 하고요. 그 다음에 비행 전 드론 고정 거치대나 시뮬레이션을 통해 충분히 비행 연습을 한다. 이거 드론은 정말 그 작은 장난감이야. 그냥 한번 떨어지고 사람이 이렇게 부딪혀도 다치지는 않잖아요. 웬만큼 큰 거 아닌 이상은. 근데 조금만 큰 사이즈나 속도가 빠르거나 힘이 센 거는 살짝만 스쳐도 다치기 때문에 정말 조심을 해야 돼요. 움직일 때. 그냥 재미로 한다 해서 그리고 이게 막 그 우리 조종기 스틱으로 움직일 때 보면 나도 모르게 갑자기 조절을 막 하게 돼요. 그게 그게 비정상은 아니고요. 정상입니다. 처음 연습하지 않고 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그냥 급격하게 올리고 내리고 하게 돼요. 그래서 그 미묘하게 움직이는 그런 방법을 배워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드론의 자격증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런 아주 미세하게 조종하는 드론 조종법을 손으로 계속 익혀야 하기 때문에 그걸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뭐 사고 100%다 사고 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좀 다양하게 나온 게 DJI의 이제 그런 드론들은 위험 있다 그러면 손을 떼어버리면 돼요. 조종기에서. 그러면 얘가 드론이 서 있어 그냥 그대로. 그러니까 엄청나게 편하죠. 그나마. 그래서 항상 그 DJI 드론이 인기를 끌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거를 최대한 쉽게 해놨기 때문에 그걸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거에 이제 한몫한 게 조종기예요. 조종기를 어떻게 만들었느냐. 조종기도 아까 우리가 봤던 거는 엄청 복잡해 보이잖아요. 사실은 DJI 드론 그 조종기는 간단해요. 그냥 버튼 몇 개. 그리고 이륙도 버튼을 눌러서 이륙해요. 아까 우리 조종기 같은 경우는 그 우리가 스로틀을
위로 올리면서 이렇게 비행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요즘 드론은 그냥 버튼 한번 딱 누르면 자기가 알아서 쭉 떠요 위로. 얼마나 편해요. 그러니까 그런 편리한 기능들을 계속 내장하기 때문에 초보자들도 드론을 운영하는데 이제 어려움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조종이 능숙한 상태에서 비행을 한다.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초보자들은 장난감만 조정을 많이 해서 연습을 하세요. 이게 이제 그 장난감하고 실제 전문가용 드론하고의 차이는 뭐냐면 전문가용 드론은 그 안에 센서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센서가 아주 고급 센서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제어하는 데 있어서 안정한 제어를 할 수가 있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편리하게 드론을 움직일 수 있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게 장점인데, 그러면 저가형인 장난감은 어떠냐? 장난감도 요즘 좋아져 가고는 있지만 어쨌거나 요 조종기를 조종하는 거가 조금만 움직여도 이게 내가 생각한 것만큼 움직이지 않고 확 하고 움직여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장난감으로 내가 조종을 했을 때 요게 잘 움직인다 예를 들면, 그러면 이제 요 드론이 전문가용은 더 쉽게 조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이제 김건모 씨가 드론 조종을 할 때 보면 장난감을 아주 조절 잘하잖아요. 그렇게 하기 쉽지 않거든요, 장난감은. 근데 그거를 잘하기 때문에 전문가용은 금방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드론을 좀 친숙하게 하고 싶다, 그리고 이런 법의 접촉을 안 받고 그리고 사람도 많이 다치지 않고 하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 장난감 드론을 선택을 해서 연습을 아주 잘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미묘하게 움직이는 거를 연습을 해서 호버링을 내가 잘 시킨다, 조종기를 가지고, 그러면 아주 시험은 잘 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쨌든 드론의 이제 조종은 능숙한 상태에서 조종을 해라 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학생들 이거 조종하는 거를 제가 이제 좀 가르쳐 봤는데 뭐 잘하는 친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좀 불안해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학생들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 많이 연습을 하면 대체적으로 잘 하더라고요. 연습량하고 비례를 하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다음 유의사항, 컨트롤 박스에 장착된 조종 신호 수신 안테나가 파손된 경우에는 비행을 하지 않는다. 뭐 이건 당연한 거죠. 비행기 쪽, 드론 쪽에 수신기가 있는데 수신기 안테나가 파손되면 뭐 당연히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 요거 용어가 하나 좀 나왔는데 이것도 여기서 좀 알아둡시다. 아밍이라는 용어가 납니다. 암은 우리 팔이잖아요. 원래 ARM, 암이라는 용어를 참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우리 드론에 사용되는 CPU라던가 핸드폰에 사용되는 CPU를 우리는 이제 암이라는 프로세스를 씁니다. 32비트, 64비트 이런 암 CPU를 쓰고 있고요. 컴퓨터고. 그 다음에 이제 아밍, 이거는 이제 무장하다, 뭐 이렇게 우리 그 무장감초들 무장하는 거 있잖아요. 아니면 총 같은 거 이렇게 그런 걸 하는 거를 이제 아밍,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아밍이라고 하는 거는 시동을 거는 거를 말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컴퓨터 시동 걸 때 우리 시동 거는 거를 의미를 해요. 그래서 특히 이제 비행기에 그 시동 거는 걸 우리는 이제 아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밍하기 전에 반드시 스로틀 스틱을 아래로 당겨 놓는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시동을 걸 때는 우리가 스로틀 밑으로 내려라.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세팅을 하거나 뭔가 할 때 보면 다 아밍이라는 용어를 쓰니까 참고로 알아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프로펠러 연결 시 반드시 배터리
케이블을 분리한 상태에서 진행해라. 야, 이거 중요합니다. 저 이것 때문에 큰일 날 뻔했어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드론할 때는 프로펠러를 뽑아 놓고 해야 하고요. 실험할 때는 반드시 프로펠러를 낀 다음에 실험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다 세팅을 한 다음에 프로펠러를 꽂아 놓고 우리가 배터리를 연결을 하게 됩니다. 다 테스트가 됐을 때는 프로펠러를 꽂아 놓고 배터리를 연결을 해서 테스트를 하는 게 당연하죠. 운영할 때는. 그렇지만 처음에 우리가 뭔가 테스트하거나 이럴 때는 배터리 꽂기 전에 프로펠러 연결하지 말아라고 하는 거예요. 잘못하면 확 돌기 때문에 그래요. 예전에 제가 이 프로펠러 테스트 중에 그것도 테스트 세팅 중에 프로펠러를 꽂아놓고 이제 하다가 이게 회전했어요. 그래도 처음에 약했기 때문에 다치지는 않았는데 큰일 납니다. 이게 얼굴하고 이렇게 보면서 하잖아요. 드론 앞에서 얼굴 다 날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드론을 만질 때는 조심을 해야 한다는 거. 그리고 프로펠러를 꽂고 테스트하면 안 된다. 이거는 철칙입니다. 철칙. 그 다음에 조종기 전원의 온 상태이거나 드론의 배터리가 연결된 경우 배터리가 지속적으로 소모되어 방전될 우려가 있으므로 사용할 때를 제외하고는 전원을 오프하고 배터리를 분리한다. 자, 이 배터리가 앞전에 잠깐 얘기했지만 배터리는 한번 방전을 해버리게 되면 재충전이 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재충전을 한다 하더라도 배터리의 수명이 단축이 됩니다. 리튬 폴리머의 특징인데 리튬 폴리머는 어느 특정한 전압 밑으로 떨어지면 충전이 안 돼요. 보호회로가 있어서. 그래서 강제적으로 우리가 전원을 넣어서 충전을 해줘야 돼요. 그 강제적으로 넣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충전은 되지만 얘의 수명이 훅 떨어져요. 그래서 장시간 쓰게 되면 배터리가 배가 부르기 시작을 하죠. 배가 부르면 당연히 리튬 폴리머는 효율이 떨어지게 되고요. 잘못하면 폭발을 하게 되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삼성 거 스마트폰 폭발을 많이 했었잖아요. 그게 이제 그 배터리에 충격을 주거나 이러면 또 폭발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스마트폰 두고 다닐 때 눌리지 않게 눌리면 폭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오래 쓰면 또 배가 불러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너무 방전을 오래 많이 시키고 그러면 충전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 스마트폰에 있는 배터리들은 보호 회로가 있어서 어느 특정한 전압 미터로 떨어지게 되면 얘가 홀딩을 하고 있죠. 근데 우리 그 드론용 배터리들은 일반적으로는 완전 방전시키면 이제 충전이 안 되니까 그때는 강제적으로 충전을 해서 몇 번은 쓸 수 있다. 그렇지만 수명이 단축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드론 동작 설정 값을 변경하는 경우 반드시 안전장치를 갖춘 상태에서 실험하며 추락을 예상하여 안전하게 비행한다. 그러니까 드론은 우리가 항상 기억하는 게 뭐냐면 추락할 수 있다 를 전제를 깔고 가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운전할 때는 항상 주변에 아무것도 없고 이렇게 하고요. 제가 예전에 드론 대형 한 1m 50짜리 큰 드론을 비행을 했었는데 비행하다 보니까 이게 잘못해가지고 내가 조종하지도 않는데 얘가 막 하늘로 올라가요. 그래서 한 100m 막 이상 눈에 안 이게 좀 조그맣게 된 상태까지 하늘로 올라가요. 너무 겁이 나서 뭐 조종기 끄고 막 그랬는데도 안 먹더라고요. 근데 이제 얘가 그 어느 시점에 올라가서 이제 얘가 이제 전원을 꺼지면서 추락하기 시작하는데 100m에서 추락해서 밑으로 뚝 떨어졌는데 상상이 가죠? 완전히 다 박살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밑에 사람이 없는 것만 해도 천만 다행인 거죠. 뭐 그 기계야 1000만원 2000만원 이거 뭐 그냥 벌면 되지만 사람이 죽거나 다치면 이거는 돈으로 해결이 안 되죠. 그래서 항상 조심을 해야 하는 부분이 거기에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드론을 조종할 때는 스틱을 미세하게 움직이고, 특히 이륙 시에는 지면과 가까운 주변 사물, 지면의 영향에 의해 드론이 크게 움직일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여기 이제 문제가 뭐냐면 DJI 것도 드론도 마찬가지고요. 이 드론 조종할 때 우리가 스틱을 아주 천천히 움직여야 돼요. 근데 사람 심리가 이걸 확확 올리거든요. 그래서 얘가 움직임이 갑자기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아주 미세하게 움직여야 돼요. 그걸 연습을 많이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게 이제 그 도시에서 건물과 건물 사이에서 운영하잖아요. 그러면 이 드론 안에는 지자기 센서가 있어요. 근데 그 지자기 센서는 방향 감각을 잡거나 이러거든요. 근데 그게 주변에 건물이 있으면 건물 내에 뭐가 있어요. 철골로 되어져 있잖아요. 그 철골 때문에 이 지자기 센서가 마그네틱을 감지를 잘 못해요. 그래서 얘가 제대로 비행이 안 되고 막 저기 것들을 이렇게 흘러가거나 움직여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들이 생기니까 항상 오픈된 그라운드에서 움직여야만 안전하게 비행을 하니까 그 점도 꼭 잘 유지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뭐 이거는 그 비행 중 방전 경고가 들릴 경우 빠르게 착륙한다. 주로 이제 드론에도 요 배터리에다가 방전이 됐는지 아닌지 체크할 수 있도록 해놓기도 해요. 근데 이제 드론이 멀리 있으면 잘 안 들리잖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배터리량을 체크를 해서 드론의 수신기가 송신기한테, 그러니까 드론 조종기한테 신호를 다시 보냅니다. 그래서 배터리가 다 떨어졌다. 그래서 이거 이제 드론 조종기에 소리가 나거나 드론 조종기가 막 떨려요. 진동이 와요. 그러면 저 드론이 배터리가 없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조종기가 있어요. 그걸 써주면 우리가 저 배터리의 상태를 원격으로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는 기능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그것도 조종기에 따라서 틀린 거니까 조종기를 어떻게 선정하느냐의 차이니까 상황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선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드론 비행하기 전에 우리가 또 이제 검토를 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기 정리를 좀 해놨지만 비행 전에 꼭 우리가 확인해야 할 거, 조종기하고 기체 배터리가 완전히 충전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해라. 배터리가 제일 중요하다겠죠. 그 다음 프로펠러가 제자리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돌다가 프로펠러 빠져버리면 그냥 추락이죠. 요거 뭐 한 번쯤 다 봤죠. 우리 그 국내에서 만든 그 헬리콥터가 그 위에 프로펠러가 빠지면서 추락했잖아요. 드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론도 날르다가 프로펠러가 빠져버리게 되면 추락하기 때문에 이 프로펠러 하나만 깨지거나 이렇게 해도 얘는 뒤집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드론 비행할 때 조심해야죠. 그럼 프로펠러 손상 여부를 확인해라. 그래서 프로펠러가 깨졌는지 이런 거 보고 깨졌으면 교체하고 하셔서 비행을 해라. 그 다음에 모터가 회전 방향을 고려해서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확인해라. 앞전에 얘기했죠. 드론이 이렇게 있으면 얘는 이렇게,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얘는 뒤로, 얘는 뒤로 이렇게 회전해야 돼요. 이 회전 방향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너무 가까이서 확인하면 안 되고요. 확인하고 해야 한다는 거. 나머지는 뭐 몸체들이 다 연결이 돼 있는지 이런 거 확인하고요. 배터리가 떨어지지 않도록 중간에 확인하고,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해라. 그래서 이 점검 사항은 여러분들 드론 시험 볼 때도 그러니까 실기 시험 볼 때도 예, 말로 소리를 외치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심사관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것도 정확히 들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그 순서를 잘 알아서 그리고 점검할 때 어떤 부분을 점검하는지 이렇게 말로 하면서 하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던 이런 것들은 다 확인합니다. 프로펠러 회전 이상무, 예를 들면 프로펠러 깨짐 이상무, 뭐
그 다음에 암대, 우리 로봇 그 드론에 모터 부분이 붙어 있는 그 암대라고 하는데, 암대 고정 이상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언급을 하면서 이거를 이제 확인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지금 나와 있는 내용들은 다 거기에서 확인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냥 뭐 써놓은 게 아니고, 이게 시험 볼 때랑 이럴 때 다 구호로 외치고 있는 내용들이니까 참고로 좀 알아놓으면 다음에 여러분들이 혹시나 드론 자격증을 보거나 할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고 다음 좀 쉬었다가 다음에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